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1946년에 나도 이거 미국 얘기 좀 해야 되겠네. 미국 의회에서 괜찮아요. 전부 다 친미주의자들이라. 미국 유학 갔다 왔지. 전부 다 친미파들이. 나하고 최저층 빼놓고는 전부 친미파들이. 사회자 좀 조용히 좀 해. 뼛속 깊이 친미주의자들이 오늘 보니까. 전당대회 연설하면서 잠깐 막가네.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미국에서 특파원도 했고, 그리고 외교안보를 다루는 내가 저 NSC 위원장도 한 사람으로서 내가 반미주의자일 리가 없다. 그러나 내가 저는요 반미주의자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반미주의가 한때 한국에서 좀 유행을 했잖아요. 그 얘기 그리 빠지지 마시고 그때 나 정말 반미주의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아니 1946년에 미국 의회가 Full Employment Act 완전 고용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요. 이건 뭐냐? 옛날에는 지가 직장을 갔던 못 갔던 그건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가 뭐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직장 가질 수 있겠지. 또 이렇게 좋은 조건을 원하는데 그 조건의 직장을 못 찾으면 눈높이를 낮춰라. 요즘 소위 뭐 누가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법을 제정해서 의회가 법을 제정해서 완전 고용은 국가의 의무다. 모든 사람이 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일을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자본주의 성격이 아까 우리 홍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뉴딜 개혁을 쫙 거치면서 자본주의 성격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국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시대 정신과 자본주의 어떤 성숙 단계에서 복지도 하고 균등한 생활 그런 것도 추구하고 완전 고용도 국가가 보장하고 이쪽으로 다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갔던 흐름이 1980년대에 소위 이제 레이간, 대처 이런 정치적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신자유주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게 바뀐 거죠. 바뀐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득 불평등이 다시 커지고 금융위기가 다시 나타나고 그러면서 오늘날 이 월가의 사태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다.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이른바 부의 불균형이 29년도에 공황 직전 그런 상태까지 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까지 갔죠. 자, 거기까지 하여튼 그만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하려고 했던 중요한 얘기, 경제민주화, 결국 이제 경제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제주인 그러면 한국인들 늘 떠올리는 게 재벌 CEO들을, 재벌 CEO도 아니, 재벌 소유주들을 주로 생각하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재벌이 다 알다시피 영어로 재벌이 CHABUL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외국말로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한글이 영어 옥스퍼드 사전에 등록된 영광을 누리긴 했는데 좋은 단어가 좀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재벌이 그대로 한글을 가든도 올라갔어요. 가든도. 예? 가든도 한국적 뜻으로. 가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경제 주체의 핵심, 국가 경제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서 핵심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재벌 개혁에 관한 얘기인데요. 홍정호 선생님, 재벌하고 대기업은 다른 거죠? 다릅니다. 네. 어떻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를 다시 정말 아는 건 정말 미국밖에 없고. 본격적으로 정이 들어가기 전에 옥스퍼드는 그렇게 말했죠. 기업 집단, 그다음에 가족 소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제가 하나 꼭 덧붙입니다. 폐쇄적인 혼맥. 그렇습니다. 혼맥. 다른 나라는 없는 폐쇄적인 혼맥이거든요. 우리는 끼리끼리 결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재벌밖에 없어요. 자기네끼리 식구끼리 결혼하는 나라는.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더 그 얘기 부연해서 얘기하면 물어봐놓고 자기들이. 말씀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GE다. 그러면 GE도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GE가 지금 상장돼 있는 것은 딱 하나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다 100% 자회사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그 주주에 대해서 무슨 이해관계가 상충한다거나 지금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그걸 이제 터넬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이렇게 밑으로 땅굴을 파서 이렇게 빼낸다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나중에 1950년대 GM의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GM한테 좋은 것이 미국한테 좋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삼성한테 좋은 것이 대한민국한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거기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흔히 이제 일반 시민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신문을 읽고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없다. 가령 삼성으로 표본되는 거죠. 뭐 삼성 뭐 그런 대기업 혹은 족벌 기업으로부터 그런 로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정말 없다. 정말 그렇게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대기업이나 혹은 재벌 기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까? 요새는 뭐 이제 하도 정치자금법이 엄격하니까 법인으로부터 뭐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뭉텅이 돈을 받는 정치인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점에서는 또 이제 한쪽에서는 선거 옛날에는 뭐 몇십억, 몇백억씩 쓰는 선거였지만 요즘은 국회의원 선거 뭐 다 이제 공영제나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 관료, 언론, 법조 뭐 전체가 다 포위망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움직여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노골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삼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무슨 로비를 받아보거나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최천 의원. 설마 저한테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얘기하셨지만 이분 나오시기 전에 우리나라가 평등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평등 사회를 계급 사회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계급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제가 이제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재벌이 저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기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눈알 사탕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거 학교에 가서 저금했거든요.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저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랬죠. 그 돈을 싼 이자로 전부 저 재벌들한테 대줬단 말이죠. 그건 아주 특혜죠. 그 당시 이자율이 50% 사채 시장하고 50% 60%인데 재벌들한테 은행 이자로 딱 해요. 은행이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 은행원들한테 뒷돈 대주고 대출 받으려고 그러던 시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돈을 모아서 줬고. 꺾기라고 용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노동자들한테 저임금 정책에서 노동권 완전히 말살해가지고 그래서 재벌이 컸고. 그러니까 노동자를 또 매겨 살리려고 저미가 정책을 취했다. 그러니까 저임금 저미가 정책 취하니까 농민들 또 피해를 입었고. 그러니까 재벌들이 땅을 엄청나게 샀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 정책을 취한 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또 사람들 돈을 뺏어다가 재벌들한테 그냥 준 거죠. 저희 이제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그러지만 재벌들은 땅을 갖고 있으니까 땅이 몇 배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오늘 재벌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는 거죠. 전 국민의 희생에 의해서 나온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갖고는 저 친구들이 자기들 잘나서 했으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요. 가장 최근에 와이파이 핑계로 이 스마트폰 2년 동안 막아줬잖아요. 그 시간에 간신히 시간 벌어가지고 지금도 스마트 시대 따라가고 있잖아요. 억지로. 그다음에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수한 법이요. 한국 자동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외제차는 막아놓고 그 사이에 한국차를 타게 하는데 사람들이 교통사고 위험성 때문에 안 타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고, 그렇죠. 신호 위반하거나 음주운전하거나 이런 경우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줘요. 이거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교통사고 나고도 문제에 대해서 책임 안 지는 거죠. 다른 나라 형사 책임져요. 비극적으로 우리는 그 정의란 말을 민주정의당이 이제 오용을 해서 사실 그 영향이 있어요. 한 20년 동안. 예, 정의라는 말이 정상적으로 쓰질 않았죠. 정의란 말이 이게 오염이 되고 오염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지금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앞으로 가기는 그냥 자꾸 뒤로 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시 정의가 복권된 거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경제의 주인이 누구냐? 다들 재벌이 주인이지 이런데 주인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다 국민 경제 기여와 희생 속에서 이제 재벌이 됐는데 결국 주인을 찾아주는 게 경제민주화고 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이 경제민주화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옹종학 선생님하고 유정일 선생님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재벌이 갖고 있는 개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벌을 개혁해야 되는 재벌 개혁이라는 것은 재벌 해체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어떤 부분이 가장 커다란 문제인지 한 가지씩만 짚어주시면.
먼저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도요. 미국에서. 네, 말씀하시죠. 아는 게 미국뿐이야. 미국밖에 없어. 말씀하세요. 그 미국의 재벌이 그렇게 극성을 피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예. 우리가 지금 겪는 양극화를 그대로 겪더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섰을 때 이건 필연이다. 그러면 이제 공룡이 있으니까 우리는 저 공룡한테 모든 것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얘기하신 저는 빨대 경제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빙땅 경제, 빨대. 빙땅 경제, 빨대 경제 그러니까 재벌이 여기는 이제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벌하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 조건은 다 재벌이 정하는 대로 돼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대를 뜩 늘여놓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모든 이익은 재벌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서민들 다 주고 중소기업 다 주고 그러면 결국 소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소비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소비가 안 되는 저 사람들이 소비를 해줘야 자기네들 살 거 아니에요. 빚을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공황 이전에도 빚이 늘어나고 빚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 뭐 자주 하는 말이 옛날에는 저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 저축을 했는데 지금은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벌 기업들, 그러니까 재벌 체제는 잘못된 거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들이죠. 이 좋은 기업들을 키워야 된다. 이건 뭐 때려잡자가 아니고. 근데 좋은 기업이라는 건 뭐냐?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자꾸 혁신을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기술, 더 효율적인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나누는 겁니다. 국민 경제에. 투기해서 돈 벌고 쥐어짜서 돈 벌고 아니면 이렇게 이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무슨 뭐 4대강 사업에 뭐 정보라도 하나 받고 이렇게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 열심히 혁신하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기업 되도록 하는 것이 재벌 개혁 운동이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덧붙이자면